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2월 17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08%,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7%,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2.47%, 큰 하락했죠?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이후 주요 기술주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커진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 좀 큰 타격 입었죠. 전일 페드가 FOMC 회의에서 더 빠른 테이퍼링 속도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안도감이 형성됐지만 이날에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속도를 높이면서 긴축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페드는 전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마치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규모를 시장 예상대로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에는 최소 3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었죠. 2023년은 3회, 2024년은 2회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을 반영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3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41.8%로 내년 5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61.1%로 예상했습니다. 5월에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46%,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14.5%로 나타났죠. 그리고 이날 영란은행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주요 선진국 중에서 처음으로 정책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인상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도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은 내년 3월에 종료하고 매입 속도도 내년 1분기부터 낮추기로 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긴축에 나서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밸류에이션이 큰 이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주 대비 1만 8천 건 증가한 20만 6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19만 5천 건보다 부진한 수치입니다. 또 변동성이 덜한 4주 이동평균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 대비 1만 6천 건 감소한 20만 3,750건으로 1969년 11월 1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11.8% 증가한 연율 168만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였는데요.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15.4를 기록해 전월 수치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크게 밑돌았습니다. 또 이날 WTI를 보면요. 국제유가, 네.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영향 지속 등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WTI 1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51달러, 즉 2.13% 상승한 72.38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조정 많이 나왔어요.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락세가 좀 깊게 나왔죠. 특히 뭐 이렇게 어도비 같은 종목 10%나 넘게 빠졌는데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애플도 마이너스 3.87%나 빠졌고 정규장에서는 마이너스 3.93%로
마감이 되었네요. 이걸로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네. 진짜 애플, 테슬라, 그리고 뭐 전날 좋았던 뭐 엔비디아, AMD 반도체 쪽도 다 큰 폭으로 마이너스 6%대, 마이너스 5%대 빠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너스 2.91% 연이어서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보다 오늘 미국 장에서는 다 이제 좀 갭상승한 종목들은 음봉으로 많이 밀렸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네요. 대형 기술주들이 좀 약진하니 지수 당연히 힘을 못 쓰고요. 어, 지금 이거를 조정인가 하면서 뛰어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2월까지는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떨어질 때를 한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미국은 내마녀의 날입니다. 옵션 만기일.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오늘장부터 이제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그 밤이 더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장도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우리나라 장은 어제 다행히 좀 많이 좀 출렁이다가 장중에는 뭐 지지부진 재미없다가 종가에는 그래도 조금 끌어올려서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세가 훨씬 더 짙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금요일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까지 또 미국장이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이 그냥 뭐 나름대로 그 정도면 견고하게 끝났다라고 봤는데요. 확실히 오늘은 좀 더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좀 천천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좀 제약바이오 쪽 잘 가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 바닥에서 반등 나오고 좋은 종목들 꽤 많이 보이고 있죠. 같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한번 오늘도 그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흐름 공부해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은행주들 어제 장에서 살짝 조정받았다가 오늘 장에서 바로 또 살려내는 흐름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AT&T 이쪽도 주가가 정말 흐름이 참 좋았어요. 지수 대비. 모건 스탠리가 비중 유지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소식에 이렇게 거의 7%가량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운송물류 쪽 UPS랑 페덱스 또 이렇게 상승 좋게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 나타났고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자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네, 어제 코스피 출렁이다가 외국인들이 이제 장중에는 매도로 전환하고 하다가 다시금 매수 전환하면서 끌어올렸고 기관도 매도량을 줄이면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양봉으로까지 못 만들었지만 좀 음봉이 좀 깊었었거든요. 2,989포인트까지도 내려갔죠. 그러다가 다시 3,006포인트로 쭉 끌어올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3,000포인트를 지킬지 또 밀릴지 좀 지켜봐야 되는 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이 장중에는 매도세를 유지했었는데 마감 때쯤 쭉 수급 들어오면서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 그런데도 뭐 이렇게 크게 수심이 살아있는 건 아니라 갭상승하고 좀 양봉으로 세게 뽑아 올리지 못하고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강보합으로 마감됐다라고 볼 수 있죠. 플러스 0.43% 1007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이 또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커요. 근데 오히려 하락 출발했을 때 오전에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쑥 잠깐 들어올 때나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제 이게 뭐랄까요?
밑에 하락 출발했는데 양봉으로 쑥 뽑아 올릴 때가 있죠. 물론 종목마다 좀 다르고 그 흐름 분위기를 좀 봐야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 먹을 종목들이 오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미국장 안 좋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외국인 기관 포지션 잘 체크해가지고, 들고 있던 종목이나 혹은 새롭게 좀 눈여겨봤던 거, 개파락 출발하네? 이거 잠깐 단기 트레이딩 해볼까? 이러면서 눈여겨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은 장입니다. 힘든 장이기 때문에, 또 게다가 금요일장이고, 관망하는 이 관망세가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 주말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뭐 안 하셔도 되는 장이니, 크게 갑자기 막, 이거는 좀 피해야 되는 하락이다.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아닌 이상, 그냥 오늘도 한번 좀 천천히 보면서 공부 매매해 보거나, 또, 혹은 우리가 계속 또 장기 투자로 가져갈 종목들 골라가지고 미리 공부하면서 흐름 공부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이따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